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멘토 그리고 W인베스트의 염정 멘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치 저희가 두 분에게 옷을 맞춰드린 것처럼 오늘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축구를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빨간색을 입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제 추측이 있는데요.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아주 좋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주춤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전략적으로 오늘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이번 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다 할 악재도 호재도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 초에 이어졌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반납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장세에 또 묶이는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사실 없고요. 그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대한 앞으로의 좀 주목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13일 발표될 CPI 지수입니다. 11월 CPI 지수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마지막 FOMC 올해 13일에서 14일 진행돼 그에 대한 어떤 향방이 그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한 2, 3주 정도 진행됐었던 주식시장에서 약간 주도 섹터는 지금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좀 막혀 있다라는 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이제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우회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은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한마디로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지난주부터 흐름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큰 대응을 하신다라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올해를 어떻게 좀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또 이런 부분이겠죠. 결국은 기업들이 그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빠른 이익 개선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회복세 같은 부분을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11월 달이 일단 10월 달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조금씩 투심을 좀 살아나고 있지만 또 빠르게 지수가 단기 반등을 또 터치를 하고 나면 또 빠른 또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또 어떤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또 욕구가 또 생기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은 좀 막혀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내년도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망이고 시장이 대형주에서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권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면 200일선을 이제 코스피가 터치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눌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아마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121선과 200일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일단 이번 주는 우리나라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고용 지표를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나올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발표된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출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히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리오프닝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수급은 좀 선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웹도덕 현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을 좀 일부 사고는 있지만 계속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그저께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선물은 지금 매도로 지금 약간 일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저께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2,500을 넘어가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럼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이제 만기를 아마 종료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에서 2,500 사이에서 움직이겠지만 저는 한 2,400 초반대 이번 주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하시면 이번 주를 말씀하시나요? 연말까지 보면 그래도
주춤거리다 조금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이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기미가 다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의 매크로 지표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중국발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지수상으로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선물옵션 동기 만기 등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주춤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고용 지표인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워낙 계속 단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계속 괜찮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력은 필요하고 임금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게 결국에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을 좀 눈여겨보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쉽게 꺾이지 않고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에서 이제 172 영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의 이 봉쇄 정책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리오프닝주 또는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활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염정 멘토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의 그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뭐 항공, 여행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흐름 자체는 지난주부터 사실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 한 달여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가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사실 이야기하면 좀 아이러니한데 10월 말에 사실 모든 증권사에서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관들은 계속 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월 한 달 동안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은 거의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르게 먼저 올라와 준 게 화장품 대형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형주가 그에 따른 흐름을 좀 좀 받아서 지금 최근에는 또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일단 주가에 대한 저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중국 봉쇄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주 하면 사실 중국과 많이 연관을 짓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탈중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비중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화장품 수입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그 한국 같은 경우가 한 27%까지 차지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 14%,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좀 중국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하향 리포트에서 나왔던 부분은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결국은 북미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의 방향성을 돌려야지만이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집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 주가들 화장품 대형주들의 앞으로 주가는 중국에 대한 비중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타 국가로의 어떤 방향을 전환시키고 이익 개선세를 빠르게 돌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매출세에 힘입어서 잘 나가고 있지만 실적이 좋게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좀 단기 반등한 부분에서 잘 어떤 종목을 거르고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행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항공주도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이는데 항공주 중에서 LCC 항공 쪽의 저가 항공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가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는데 11월에 여객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제주항공은 84% 증가, 그리고 TA가 71%, 그리고 진에어 42%, 대부분 다 50% 이상의 여객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일본에 대한 일본 네네.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이제 동남아라든지 단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에서 좀 빠르게 좀 회복세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오늘 저가 항공주들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요. 네.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서서히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앞으로 탈중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을 노리고 또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들 이제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복장도 뭐 깔맞춤하고 오셨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의류주도 좀 보시죠. 의류주도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았던 거고 특히 F&F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강하거든요. 염정멘토께서는 몇 달 전부터 F&F 좀 네. 관심주로 많이 얘기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F&F 뭐 의류주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같은 다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네네. 뭐 의류주마다의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F&F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F는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중국 내에서의 이제 브랜드가 지금 사실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비중을 안 볼 수가 없고요. 최근에 F&F 같은 경우에는 의류뿐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회사를 좀 주가에 네. 인수를 함으로써 앞으로 뭐 의류업뿐 아니고 이를 통해서 의류업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지금까지 성장성도 사실은 지속되고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동력이 좀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의류주 같은 경우에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OEM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F하고 다른 OEM 기업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또 전략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세 번째 이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 뭐 2차 전지 셋업체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또 뉴스들 살펴보면 꽤 큰 굵직한 뉴스들은 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쪽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염정 멘토가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희 멘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큰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대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종목들이 개별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셀루메드인데요. 셀루메드가 이제 제목으로 보기엔 2차 전지 배터리팩 특허권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크냐라고 한다면 이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 이 배터리팩에 대한 교체 시장에 대한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충전 방식으로 거의 지금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륜차 쪽에서는 이제 교체형이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체형 시장으로 해서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좀 비용적인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나온 교체형 배터리 기업인 유로모터스의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권을 양수했다라는 소식은 어떤 개별적인 호재로 단기적인 호재로 좀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런 단기적인 호재로 시장이 좋지 않음, 업종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나왔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지켜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의 뉴스에서는 미국의 얼티엄셀즈의 음극재를 9,400억 원 공급을 한다. 그에 대한 부분 6년 동안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고 2023년부터 6년 동안 그렇게 된다면은 1년에 한 1,500억 원 정도의 규모 음극재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뉴스 또한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강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호재로 같이 플러스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시장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극재보다는 음극재의 수익성이 좀 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네네. 않다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오늘 시장에서
하나의 종목을 움직이기엔 좀 힘든 뉴스다라고 네네. 좀 보고 있고 저는 2차 전지 섹터 지금 좀 많이 쉬어가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사실 살만한 종목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일부 개별주 외에는 사실은 좀 볼만한 종목이 지금 사실 좀 없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2차 전지 뭐 대형주라든지 소재주 중에서 좀 낙폭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또 다시 또 투입 시기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 시기에는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 끝날 무렵쯤에 우리가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전방 산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오늘 나온 뉴스들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들 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희 멘토께서는 2차 전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셀업체, 양극재 업체, 그다음에 주요 소재, 음극재, 양극재, 뭐 분리막, 뭐 동박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서 이제 움직이다가 종목이 네. 만들어지다가 점점 이제 확산됐죠. 이제 원통형 뭐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소재 중에 뭐 포함 안 되어 있던 리튬이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튬 관련주들도 좀 그러니까 또 발굴이 되고 이제 종목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2차 전지 말고도 이제 전장 관련된 전장 부품주들도 또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커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뭐 이견이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지금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뭐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지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1분기 성실적을 또 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결국엔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름이 좀 잘 알려진 기업들 위주로 지금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 전혀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안 하던 회사가 관련된 사업을 한다. 오늘같이 이제 셀루메드가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관련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기업들은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듯이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좀 급등했던 리튬 이온 관련주들, 리튬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제가 이제 뭐 파악해서 쭉 공부해 본 바로는 별로 그렇게 해당 사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단순히 중국의 리튬 가격이 400% 올랐다는 이유로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저는 좀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 뭐 테마군들 저는 아직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테마 쪽은 여전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조정이 와도 네.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리튬 관련해서는 포스코 그룹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튬과 관련돼서 최근에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그중에서는 든든한 회사, 저희가 이제 보통 큰 회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스코 관련 기업들은 그나마 사업적으로 좀 진행되는 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가격 급등이나 이런 이슈로 매출이나 이런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움직여 있으니까 도리어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보입니다. 셋업체부터 시작해서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다 상관없이 다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조정을 거쳐야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전략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가 좀 됐다. 이때 나는 뭐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다시 조정이 좀 크게 나오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든지 야 나는 그 조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있다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라고 하시면 또 들고 있어야 되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가 원전 이슈를 좀 뽑았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레이트 신권 집회에 한국형 바라카 원전의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뉴스가 쫙 나왔죠. 저도 이미지를 좀 봤습니다. 집회 뒤쪽에 원전 사진이 쫙 들어가 있던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원전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건지 단순히 그냥 그 나라에서 꽤 높은 화폐의 이 지폐에 그림이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지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좀 움직이나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뭐 앞으로 그 뭐
원전 관련된 뭐 이슈는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을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부터는 어떤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을 네네.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뭐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에서 지금 재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끌어다가 지금 뉴스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좀 억지스럽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원전 이슈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시장의 하나의 뭐 이벤트 정도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계속 원전을 좀 밀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뭐 사우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원전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지은 원전을 자랑스러워서 자기 지표에 그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네. 본인들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 자체가 여러 이제 그 토호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같이 이제 연합한 날을 기념해서 국경절을 기념해서 신권을 발행한 건데 거기에 그 사이에 이제 이 왕족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 이거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주를 받은 게 사실은 그닥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대감만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우디 관련돼서 지금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사우디 2040 프로젝트 이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원전을 좀 들어간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수주가 진짜 사우디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뭐 굉장히 뭐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수주가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뭐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나오기 직전이 되면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올 걸로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오히려 펀더멘털적으로는 지금은 원전은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로 보기보다는 이벤트가 나올 때 이벤트형 매매로 우리가 테마로 접근하는 게 원전주는 도리어 맞는 전략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원전 중에서도 저희가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 얘기가 한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조용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MR을 아직까지 성공시키거나 상용화시킨 나라나 이제 기업은 없습니다. 아직 네. 없고요. 이제 결국엔 지금 올해 2023년 정도면은 어떻게 시범이 될 거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길게는 이제 2025년이나 돼야지 SMR 관련된 것들이 상용화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SMR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연구 개발 중인 건데 주식시장에 너무 빨리 등장을 해서 사실은 뭐 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SMR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이슈까지 저희가 살폈고요. 마지막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테고요. 자동차 업종 외에도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산업도 좀 관심이 가는데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 부분 이건희 멘토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하시죠. 일단 뭐 미국의 IRA 관련된 법안을 좀 뭐 세부 시행안 정도를 이제 좀 바꿔달라, 뭐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좀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민주당의 이제 상원 하원 의원 모두 이제 한 분씩 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관련해서 우리나라 때문에 이 IRA 관련된 법안의 이제 시행 관련된 규칙을 세부적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이 약간 의문점이 좀 드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대륙은 유럽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동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유럽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독일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 IRA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과의 이 트러블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들이 이제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IRA를 너무 강하게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건 좀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간밤에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유럽의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진정시키는 강경 발언보다는 약간 완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들을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자동차주를 보면 전혀 주가적으로는 반응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염정매 토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IR에 대한 반발에 대한 세력은 뭐 유럽 시장도 되겠지만 미국 자국 내 그 완성차 업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기차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테슬라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데서도 이 사실은 이 IRA에 대한 이 보조금 혜택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떤 차종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 IRA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동차의 가격 자체가 좀 그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IRA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손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사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 역시도 네네. 마찬가지로 뭐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자국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좀 기다리다 보면은 그에 따른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지금 사실 조정이 너무 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뿐 아니고 완성차 시장 자체가 내년도에 올해 이상의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직은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의문스러움이 좀 네네. 있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전월 대비해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사실 좀 전월 대비해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사실 좀 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네네. 같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도 좀 사실 쉬어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쉬어가고 있는 주요 섹터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사실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좀 큰 폭으로 지금 먼저 좀 오른다는 것을 사실 좀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전반적인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좋아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보시면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차 구매하거나 중고차가 뭐 신차보다 더 비싸다. 신차 신청하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면 중고차 가격이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제는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의 영향이 조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염정맨 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이제 자동차 판매 그리고 특히 전기차의 침투율 이런 것들이 결국에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IRA도 그 옆에서 또 주가를 또 내리고 오르게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목하자라고 가져오셨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아모그린텍 실적을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듣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어떤 종목, 특히나 대형주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라고 참 사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주가의 향방보다는 앞으로 이제 내년도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대형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을 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많이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실적도 역시나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연간 실적으로도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도 연간 실적, 영업이익률 모두 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뭐 북미 시장 쪽 바이오시밀러 쪽은 북미 시장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지만 유럽 시장에 베그젤마라는 제품을 진출을 했고 이에 대한 부분도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앞으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매출액 1위인 휴미라라는 제품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전체 매출액이 약 28조 정도 된다고 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이 내년도에 만기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역시도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임상에 들어간 종목들도
들어간 기업도 있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또 판매 개시되는 이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에서의 탑3인 제품이 모두 다 내년도부터는 시장이 좀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나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워낙에 좀 침투율이 높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사실 매출액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장 자체가 전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 네. 속에서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이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급등에 좀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들, 조금은 내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대형주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6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4분기 들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저희가 그냥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모그린텍 얘기 이건희 멘토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종목 같은데요. 네. 일단 한동안 또 테슬라 리비안 얘기 나오면 또 관련주로 또 엮여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실제로 이제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그다음에 GM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로 이제 납품하는 거는 2차 전지 소재는 아니지만 고효율성 자성 소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던 2차 전지의 효율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도 좀 감소시키고 발열 온도도 좀 저하시키면서 결국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시켜서 배터리의 수명을 더 늘려주고 주행 거리를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그리고 폭파 방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그 전기차의 한 40% 정도는 이 회사 걸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GM 쪽에도 지금 납품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향후에 이제 국내 기업 또 이제 확장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하나의 주된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ESS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단기적으로 ESS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ESS 사업은 계속 지금 더 확장 기로에 있기 때문에, 특히 LFP를 기반으로 한 ESS 쪽에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을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냈던 회사인데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한 18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였는데 올해는 한 140억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대이기 때문에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는 여전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16,000원 정도 이하면 충분히 매수해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로는 19,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14,6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자성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ESS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아모그린텍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6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